네, 여러분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손을 봄이 낳은 최고의 아웃풋이 되고 싶은 일타 강사 빠꾸치. 네, 8월 첫 라이브 방송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제가 있는 지금 이 상암동은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마 남부지방에는 비가 이제 그쳤을 테고 또는 경기도나 뭐 강원도, 경상도 계신 분들은 비 피해라던가 아니면 제가 아까 올 때 홀딱 젖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시는 거를 최대한 자제하시고 오늘은 라이브 방송에 집중을 하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무더위에 여러분들 현장 일선에서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저같이 뭐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교육 컨텐츠를 준비하는 사람보다는 역시나 여러분들이 고객분들을 대면하고 이리저리 방문 다니시고 하시느라 정말 뭐 회사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감사의 말씀과 고생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장하시면서 댓글을 쭉 보니까요. 네, 실비에 관련돼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사실은 이 실비는 뭐랄까요, 지점장님들이나 또는 관리자분들이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는 썩 좋아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당장 실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또 이런 라이브 방송 아니면은 누가 또는 이렇게 자세하게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수많은 반대에 무릅쓰고 오늘 빠꾸치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안내 드린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공평하고 많은 분들한테 치킨을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비록 말복은 지났지만 제가 요즘 교육 다니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저의 교육을 기다리신다기보단 치킨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는 것 같아서 오늘도 역시나 치킨을 많은 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학점 이수제. 아까 보시니까 이렇게 질문 쭉 이렇게 올려주시더라고요. 댓글 보니까. 근데 학점 이수제에 관련해서 조금은 좀 길게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기에 댓글로 출첵하시는 거는 교육 자료를 제가 드리기 위함이고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교육을 참석해 주시는 분들은 그만큼 시간을 1시간 할애해 주셨으니까 제가 그거에 뭐 상응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만못해 교육 자료로 도움이 되실까 보내드리는 거고, 학점 이수제는요, 교육이 끝날 때 무렵에 이렇게 댓글로 그 링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꼭 링크를 클릭하셔서 본인 사번, 그 다음에 메일 주소만 남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5시 반까지 설문 참여를 해주시는 분에 한해서 학점 이수제가 5점이 부여가 됩니다.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고요. 학점 이수제 제가 인터뷰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거 몰 포인트로 받아가지고요. 저는 고객 선물 샀어요. 아니면 제가 갖고 싶은 거 샀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비록 뭐 아주 많은 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솔찬히 활용하실 수 있는 금액이 되시지 않을까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자, 교육자료 나는 요청했는데 못 받았다, 이 빠꼬치 사기꾼아, 왜 안 주냐, 학점 이수제 5점 왜 부여 안 하냐. 아마도요, 추측컨대 오타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이 본의 아니게 발생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들었는데 자료가 다 남아 있으니까요, 자료 및 학점 이수제 관련된 문의는 영업교육 파트의 최형익 사원이 제가 이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최영희 사원이 제 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단번에 아주 잘생긴 친구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지점장님 또는 총무님을 통해서 나 학점 이수제 들었는데 왜 부여 안 됐어요? 문의를 하신다면, 체킹이 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교육 자료라던가 그런 학점 이수제는 부여해드리는 게 저희의 목적이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지난 거 누락됐어요, 한번 확인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3가지 사항 안내 드리고 오늘의 본격적인 강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역시나 꿀팁, 실손과 상관없이 꿀팁이 2가지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필요하시면 get 하시고 필요 없으시면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팁입니다. 제가 업무 알림의 질문 게시판에 보니까 저도 몰랐던, 헷갈렸던 내용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기명 피보험자의 기준은 어디까지 포함을 하나요? 우리 뭐 배상 책임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FP님들, 우리 동료분께서 질문을 해주신 내용이고요. 기명 피보험자, 부모님과 별거 중인 미혼 자녀의 기준이 따로 있는지요? 자녀의 연령이나 소득 여부, 주소지 등의 제한은 따로 없는지 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보상과 직원분께서 장기 업무팀에서 아주 친절하게 거기에 관련된 답변을 해주셨더라고요. 이 내용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기명 피보험자, 부모님이 이제 피보험자예요. 근데 배상 책임이라던가 이런 부분, 미혼의 자녀까지 포함을 하는지, 소득이 혹시나 발생을 하면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로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갈리는지 한번 명확한 답변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건 실제로 그 담당자분께서 답변을 올려주신 내용인데요. 문유진 사항은 관련해서 대학생을 생각하시면 빠른 이해가 가능하십니다. 외지로 대학을 간 학생의 경우 보통 서울로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부모님은 지방에 계실 수도 있고요. 생계는 부모가 책임지지만 별거 중이며 소득 없는 미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요즘 시대에 맞지 않은데 왜냐? 저도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소득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의 소득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생계로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최근에 트민인 촬영할 때요. 회계사분이랑 한번 세무사분이랑 촬영을 했는데 그때도 소득 신고를 할 때 자녀가 뭐 다자녀 이런 거 인정이 되냐라고 물어본 질문이 Q&A가 있었는데 그때도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돼서 소득 구간이 넘어가게 되면 그것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아르바이트 미성년자도 요즘 뭐 예를 들어 편의점이라던가 이런 것도 알바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 애들. 근데 그거를 항상 생계를 같이 한다 볼 수 있다 없다에 보다 유의사항을 한번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팁입니다. 하고제비 뜻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하고제비 사자성어 같죠? 하고제비 맞추시는 분 제가 치킨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광화문에서 되게 많이 접속을 해주셨네요. 하고제비 뜻 뭔지 아시나요? 사자성어 같죠? 맞추시는 분 제가 기다렸다가 치킨 보내드릴게요. 하고제비. 모르시죠? 다 잘하고 싶다.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이거 저 사자성어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무식한 건데 이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경상도 사투리더라고요.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든 하는 사람을 하고제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맞추신 분이 정확히 없어가지고 일단 요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치킨 킵하고요. 자, 활동거리를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상상을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해봐요. 어떤 고객님이 요즘 홈쇼핑 보다 보니까 간병인 보험이 트렌드더라. 나 간병인 보험 가입하고 싶어요, FP님. 홈쇼핑에 보니까 뭐 한 5만 원 정도 선에서 가입 가능한데 5만 원 미만에서 저희 회사도 간병인 보험 좋습니다. 간병인 하면 하나손해보험이죠? 라고 해가지고 간병인 보험을 제가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는 50세, 40세, 45세 여자 주부 이런 것들을 많이 예시로 들잖아요. 근데 사실 간병인 보험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의뢰하시는 분들은 60세가 넘어가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65세 남자분을 제가 피보험자로 한번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보통 65세면은 납입기간이라던가 이런 기간들 때문에 최대한 줄이려고 하시잖아요. 수익이 보통 없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설계를 하는 20년 납 100세 만기 그리고 65세가 유병자가 아닐 확률이 없죠. 거의 유병자실 겁니다. 그래서 3회노 더 간편보험으로 간병인 보험을 설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간병인 보험 제가 65세 남자의 간병인 요양병원 포함 요양병원 제외 이렇게 기본담보 세팅을 풀로 했어요. 얼마 정도 나올까요, 여러분?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대략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설계를 하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다. 자, 하고제비를 아직도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5만 원이요. 이렇게 설계를 하면 5만 5천 원. 자, 미래이팀 권재희님 제가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잖아요, 여러분. 일단은 미래지점 권재희님 제가 가장 근사치로 제일 먼저 맞춰주신 분이라 제가 치킨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댓글창 닫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간병인 사용 입원비랑 간병인 통합 서비스 이렇게 세팅을 하면요. 104,472원 10만 원이 나옵니다. 10만 원.
5만 원에 절대 세팅이 안 됩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 3NO로 했을 때요. 근데 제가 아까 이번 강의의 타이틀이 뭐였죠? 하고제비. 여러분들 한 가지만 포기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고보장으로 아주 비싼 보험료를 내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담보를 적재적소에 아주 저렴한 가성비 좋은 보험료로 세팅을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자 104,000원 제가 여러분들의 또는 제가 지점장에 썼을 때 경험했던 플로우를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어떻게 예측이 되냐면 고객님 간병인 문의하셨죠? 20년 납 100세 만기 고객님 나이를 생각해서 납부 기간을 최대한 줄였고요. 100세까지는 건강하실 테니까 100세 만기로 세팅을 해야 봤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한 104,000원 정도 돼요. 고객이 그러겠죠? 아, 좀 비싼데요? 제가 홈쇼핑에서 봤던 건 5만 원에 가능하도록 하던데요? 아, 고객님 그러시다면 30년 납으로 하시면요. 보험료가 97,399원으로 아주 확 줄어들죠? 아, 좀 비싸시다고요? 그럼 90세 만기로 제가 한번 줄여볼까요? 아, 네 고객님 3년 전에 입원력이 네 고객님 다음에 하시겠다고요? 이런 간극이 상황극을 제가 연기를 했지만 요즘 연기 전공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연기를 했지만 이거 되게 익숙하신 풍경일걸요? 10만 원 나는 고객님을 생각을 해서 10만 원 정도 세팅을 했더니 고객님은 생각하신 금액이 한 5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고객이 네 제가요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주 똑똑하신 우리 FP님들이 있으시네요. 맞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고객님들을 최대한 보장을 하고자 납입면제 운영형으로 세팅을 했어요. 근데 우리 이 간병인 보험의 납입면제 조건이 뭐죠? 우리 보통 기본 납입면제 조건은 암내심이잖아요. 물론 암내심이 그 사이에 걸려서 이 간병인 보험으로 의뢰했던 것까지 납입면제를 받으시다면 너무 좋으시겠지만 고객님의 일반적인 심리를 제가 한번 추측해 보건데 고객님은 아마 간병인 보장을 받으려고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납입면제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을 또는 필요가 없으실 고려가 하지 않을 추측이 좀 더 공신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자, 그러면 납입면제를 빼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포기하면 고객의 설득이 가능해집니다. 이거를 납입면제 미운영형으로 바꾸면 보험료가 얼마가 나오냐? 61,489원 정도가 나옵니다. 즉 간병인 보험을 의뢰했던 고객님이 암내심이 걸리면 납입면제를 받겠다라고 욕심을 부리는 고객님들은 아마 퍼센테이지는 적을 거예요.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물론 좋은 제도긴 합니다만 하나를 일단은 제낌으로써 보험료를 다운시켜주고요. 두 번째 자, 61,000원 일단 10만 원에서 61,000원으로 줄였죠. 납입기간 그 다음에 만기 보장 변동 없이요. 두 번째 볼까요? 이거 3NO였잖아요. 고객님이 1년마다 건강하게 지금처럼 병력사항이 없으시다면 최대 35,700원까지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즉 간병인을 의뢰한 고객의 본질, 납입면제 미운영형으로 세팅을 하고 6만 원 세팅이 됐지만 우리 회사의 최고의 장점 3NO 고객이 건강체로 쭉 1년 간다면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즉 간병인 보험이 35,000원까지도 2년, 3년, 4년 뒤에는 줄어들 수 있다. 즉 홈쇼핑에서 봤던 그것보다 보장이 훨씬 더 좋으면서 보험료는 오히려 그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65세 남자 20년 납 100세 만기가요. 즉 고객분들한테 요즘 간병인이 이슈 그리고 간병인은 하나손해보험이라는 평판이 많이 깔려져 있는 상황에서 고객님들께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 좋을지 않을까라는 활동거리로 한번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 하나의 거리 또는 제안일 뿐이지 강제 선택 사항이라든가 무조건 맞다라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똑똑하신 여러분들께서 취사 선택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입니다. 제가 말을 좀 빨리빨리 했는데 오늘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실손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고 딥하고 여러분들이 신인분들이 봐도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A부터 Z까지 준비를 해와봤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본격적으로 실비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자, 항상 어떤 거든 어떤 보험이든 어떤 담보든 상품이든 간에 언론에서 이슈가 됐을 때 그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제가 15년 차 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무조건 불리하다라고 생각했던 제도나 아니면 이슈 사항들이 어떨 때 보니까 긍정적으로 기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본의 아니게 고객님들이 실비에 관련해서 문의 사항들이 굉장히 평소보다 많으실 거고요. 왜? 매스컴에서 계속 방송을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전문가스럽다는 걸 고객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위기가 아니고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세대 실비 출시를 앞둔 만큼 실손 베이스 컨설팅, 이름하여 실베컨 따단 빠코치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름은 거창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지금 한 800분 정도가 들어와 있으신데 저의 관리자 화면에는 누가 들어와 있으신지 빠져나가시는지 볼 수 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분들에게는 자료 필히 꼭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내가 자료를 너무 받고 싶은데 못 받았다. 저한테 꼭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추후에 실시간으로 들어와 있으셨던 분들만 다시 제가 무조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료를 요청해 주시는 것만 해도 저한테는 보람이고 영광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요. 5세대 실손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그럼 현재 버전으로 우리가 가입 또는 전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실비인 4세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대로 알고 계신지를 두 번째 짚어드릴 거고요. 세 번째, 그러면 이 실비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마지막 시간이 있다면 실손 관련돼서 단체보험 납입중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전실비를 바꿨는데 보상 청구는 전실비를 따라가는지 아니면은 이실비를 따라가는지 보험료가 어떻게 이런 거에 관련된 Q&A까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60분 정도는 제가 꼭 자료를 꼭 드리도록 할게요. 저한테 혹시나 못 받으셨으면 꼭 지점장님 총무님 통해서 요청해 주십시오. 자, 우선은요. 5세대 실손 안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강의 중간중간만 듣다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거. 5세대 실비 언제부터 시행인가요? 5세대 실비 언제부터 시행이에요? 자, 제가 지금 댓글 보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보고 있는 건 댓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5세대 실비 언제부터? 내년이요. 자, 2026년 7월? 올해 하반기? 내년 5월? 아무도 모릅니다. 박장훈님, 박정훈님 지점 꼭 남겨주십시오. 제가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 아직 아니거든요.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 도대체 안을 가지고 뭐라고 네가 와서 이야기를 하냐? 제가 방송 촬영차 금융감독원 담당자, 그 정책을 만드는 담당자 분이랑 아주 힘들게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 담당자도 어떻게 여론의 추이랑 그 다음에 상급자의 결정에 따라서 변동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안이 가장 유력하다라는 베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언제 시행될지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유동적입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안이 시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 그 기조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꼭 중요해요. 빠꾸치가 그때 올해 말에 시행된다는데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바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최근 신문 기사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전 정부, 현 정부, 여당, 야당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전 정부 때 시행하던 5세대 실비는 현 정부가 들어오면 스탠스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추측을 했어요. 정치적인 성향임을 다 떠나서요. 근데 실제로 현 정부도 전 정부도 5세대 실손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뉴스 기사 하나, 둘, 세 개. 어때요? 즉 5세대 실비는 아마 전 정부 때도 시행하려고 했고요. 현 정부 때는 역시나 시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돼 있나요? 금융당국에서 대통령이 연내 도입키로, 즉 제 인터뷰 내용도 따르면 올해 말에 5세대 실비가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담당자 말은 늦어도 11월이 되지 않을까요? 즉 얼마 안 남았어요. 8, 9, 10, 3달 정도?
8, 93달 정도 남은 겁니다. 26년 6월, 28년 저도 만약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올해 말에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2026년 6월이면 1년 남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기간이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이거를 보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만약에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5세대 실비가 올해 말에 시행이 되는데 어떤 사항이 변경이 되냐? 제가 5세대 실비를 쭉 보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결과값부터 썩 제 마음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마음에 굉장히 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는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나마 좋은 점들을 몇 가지 찾아와 봤어요. 그래서 그나마 좋은 점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현명하신 여러분들께서 불호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세대 실비를 제가 왜 정부에서 그렇게 기를 쓰고 도입을 하려고 전 정부, 현 정부 다 보니까 이게 과잉 진료가 문제더라고요. 이거는 환자 잘못이 아니에요. 보험회사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병원 측, 대형 병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못된 대형 병원들이 문제입니다. 왜? 실비가 있으니 과잉 진료를 하게 되거든요. 환자도 부담 없고 우리도 나라에서 돈 받으니까 진료하자. 그리고 합리를 어떻게 하냐면 타당하게 말을 어떻게 하냐면 고객님 이거 혹시나 모르니까 건강은 혹시가 아니라 확신을 가져야 되니까 이거 검사 받아보시죠. 해서 과잉 진료로 나가는 돈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5세대 실비를 고객분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정부가 만들려고 했던 취지가 아니고 그 과잉 진료를 하는 몇몇 병원들을 때려잡으려고 5세대 실비를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럼 5세대 실비가 제가 크게 봤더니 문제는 비중증, 경증의 비급여 자기부담금을 늘리고 즉 병원에 쓸데없이 간다라고 생각하는 금융당국의 담당자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이 쓸데없이 병원에 못 가도록 그 다음에 보장한도 축소하고 보험료도 다운시켜 줄게. 이게 큰 골자입니다. 자, 제가 그나마 좋다라고 생각했던 건 4세대 실비 혹시 임신 출산 보장되는 줄 알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4세대 실비는요, 엄연히 이야기하면 임신 출산 보장 안 됩니다. 근데 4세대 실비에서 보장을 해줬던 건 난임 관련된 것들은 일부 보장을 해줬어요. 그러면 임신 출산은 아니잖아요. 왜? 임신 출산은 질병과 상해로 치지 않기 때문에 임신이 왜 질병과 상해예요. 그래서 보장을 안 해줬던 건데 5세대는 임신 출산 해줍니다. 다만 급여만요. 급여만. 그래서 5세대가 그나마 좋은 거 하나는 임신 출산 급여를 신규 보장을 해준다. 요 내용 하나. 두 번째는요. 자, 우리 실비는 급여, 비급여로 나뉘죠. 근데 급여를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비급여 아니에요. 급여, 일반 질환자 같은 경우, 즉 우리가 말하는 경증 질환은 건강보험료 자기부담률과 동일하대요. 그러면 여기 신인분들은 야 빠꼬치야 건강부담률 동일률이 몇 %인데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와봤습니다. 이건 자료 없이는 여러분들 5세대 바뀌잖아요. 그러면 자기부담률이 병명이나 퇴원이냐 통원이냐 그 다음에 뭐 무슨 치료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친절하게 공부를 미리 해왔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고요. 문제는 여러분들 선별급여 뭔지 아시죠? 선별급여. 급여도 아니에요. 근데 비싸요. 근데 또 비급여는 아니야. 그래서 선별급여, 급여의 이름을 띠고 있지만 향후는 치료 목적이 확인이 되면 급여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책임시켜줄게. 근데 아직은 안 해줄게. 그러니까 돈이 비싸. 하지만 언젠가는 앞으로도 고려 대상이야. 즉 비급여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5세대가 좋은 점은 선별급여에도 20% 최저자기부담률을 적용을 하겠대요. 즉 선별급여가 20% 최저자기부담률인 거는 그나마, 왜냐면 암 환자들은 선별급여 치료를 꽤나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선별급여는 급여도 아닌 것이 비급여도 아닌 것이 급여로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비급여에 준하는 치료비와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선별급여는 챗 GPT에 물어보시면 보다 정확하게 알고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일단 요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급여의 일반 질환자 건강보담 자기부담률과 동일하다. 제가 자료로 드린다고 했잖아요. 여기 자료가 통원시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인지 병원인지 종합병원인지에 따라서 본인 부담률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조사를 해와봤습니다. 그래서 5세대가 바뀐다면 이 자기부담률을 그대로 따라갈 거고요. 입원시에 통원시에 얼마나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자기부담금이 계산이 되는지는 요 밑에 지금 링크 보이시죠? 저 링크를 클릭하시면 풀버전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참석하신 900명 정도는 이 자료를 겟하실 수 있다. 여러분들이 추후에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오늘의 사실 포커싱입니다. 5세대가요. 비급여가 특약 1, 2로 나뉘어요. 특약 1, 2. 근데 특약 1은 사실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거는 자기 부담률이 현 4세대랑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특약 2가 문제입니다. 특약 2가. 보시면 제가 맛이 갔던 포인트 1번. 결과적으로 암뇌심 아주 또 심각한 환자가 아니면 거의 다 비중증일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실비 청구하는. 근데 우리 5천에 30이라는 게 입에 배이셨죠. 이제는 5천에 30이 아니고 1000에 30, 1000에 20 이렇게 될 겁니다. 왜? 우리 연간 보장 한도가 5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5세대 실비에서는 비중증은 1000만 원으로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제가 맛이 갔던 포인트 1번. 자, 2번 보여드릴까요? 비중증 특약 1은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급여 우리가 보통 청구를 하는 5세대 실손 의료보험 자기부담금이 지금 30%도 높다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5세대에서는 10만 원 청구하잖아요. 그럼 비중증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내부담, 5만 원 보험회사 부담입니다. 즉 자기부담금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한도도 준다 정도로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저는 이게 사실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야밤에 또는 아침에 또는 아기 키우시는 분들 응급실 가잖아요. 근데 응급실 갈 때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똘똘 굽으면서 갔어요. 응급차 불러서. 또는 뭐 남편 차, 친구 차 얻어 타고 택시 타고. 그럼 본인이 경증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이 많나요? 보통 중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응급차를 가서 응급실을 갈 텐데 응급실 본인 부담률이 이렇게 경증 갔더니 알고 보니까 그냥 배탈이래. 설사래. 그러면 81%까지 늘어납니다. 즉 5세대에 제가 맛이 갔던 포인트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도수치료 본인 부담률 90에서 95%. 이거 실제로 제가 도수치료사분들 신문기사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물리치료사분들 고용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자리도 많이 준다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도수치료는 즉 5세대 실비 가지신 분들은 내돈내산 하시던가 아니면은 실비 청구할 생각 하지 마 라는 내용으로 쉽게 우리가 그냥 시쳇말로 바꾸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한도는 1000만 원, 5천에 30이 아니고 1000에 20이 이제 되는 겁니다. 1000에 20. 그 다음에 회당 300만 원의 본인 부담금 상한제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 부담금 상한제 있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추후에 꼼꼼하게 한번 따져드릴게요. 팩트체크.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번 회당 300만 원 있죠. 2번 회당. 그럼 2번 한 번 했을 때 300만 원이 넘어가면 그 돈은 이제 300만 원 이상은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부담금 50대 50. 그 다음에 미용, 우리 뭐 마늘 주사, 그 다음에 영양제 섞어서 내과 가서 맞는 것들, 그 다음에 도수 체해 충격파 이런 것들 아예 보험금 미지급입니다. 즉, 자 금융위원회에서 뿌린 자료가 계속 조금씩 야금야금씩 고객들한테 불리하게 바뀌죠. 고객들한테 불리하게 바뀝니다. 저도 굉장히 분노가 치미는 편인데 우리끼리 얘기해요. 라이브니까요. 근데 이런 안들을 가지고 현재 연말에
11월, 12월 중에 시행 예정입니다. 즉 제가 어저께 그 인천에 계신 지점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받았는데요. 실비 전환 언제 해야 돼요, 과장님? 이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실비 전환 하라 말아라는 얘기는 할 수 없죠. 생각보다 우리가 고객들의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또는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 조금 이제 실비 아시는 분들은 아유 그거 2세대 후기 그러니까 재가입 주기가 15년 또는 4세대 같은 경우에는 5년 재가입 주기가 있는 실비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선은요. 2세대 2차 후기 실비부터 재가입 주기가 도래하면 무조건 그분들은 5세대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때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자, 아까 댓글로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실비가 의미가 없네라고 했잖아요. 사실 실비가 역할을 한 지가 민영보험으로 10년,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명을 다 해가는 것 같아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결과적으로 5세대, 6세대, 7세대는 나오겠지만 실손이 지금처럼 파워풀한 역할을 아마 하지는 못할 거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위기가 곧 기회다. 우리가 뭔가를 고객분들한테 합리적으로 타당하고 명분 있고 논리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보다 힘을 받아진다. 왜 나라에서 실비를 이렇게 줄이니까요. 실비가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러면 실비 빼고는 보장을 하나도 안 받으시겠어요? 왜냐면 60세, 70세, 80세 이후에 계속 아픈데 그러지 않으실 거잖아요. 고객님 부자시면 보험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이 필요한 역할이 이제 간병인, 치료비 이런 것들이 고객님들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왜요? 실비가 이제 그 실비의 역할을 못하니까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5세대가 이렇잖아요. 자, 1세대도 강제 전환 이거 혹시 재매입제도 들어보셨나요? 재매입제도요? 이거 공부 좀 하시는 분들 재매입제도 혹시 맞추시는 분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매입제도가 뭔가요? 재매입제도. 네 말고요. 재매입제도. 재매입제도가 뭔가요? 우린 잘 될 운명. 꼭 지점 이름 4번 남겨주세요. 치킨 보내드릴게요. 1세대 초기 2세대 실손가입자들이 갈아타지 않은 게 좋대요. 재매입제도. 이게 뭐냐면요. 김희정 님도 제가 치킨 보내드릴게요. 치킨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아까 1세대, 2세대 초기 재가입 주기가 없는 실손의료보험 기가입자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나 배째 유지할 거야. 사실은 손해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금융당국의 눈의 가시들은 과잉진료를 하게 만드는 주범은 사실 1세대, 2세대 초기형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대들을 잡지 않으면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 5세대를 만드는 이유 자체가요. 그래서 재매입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얘기예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재매입 제도 지금 고객분들이 누가 선택하겠어요? 그죠? 누가 메리트 준다라고 해서 그 메리트가 되게 대단한 건 아닌데 나는 지금 막 아프기 시작했고 앞으로 나이 먹으면 더 아플 것 같으니까 나는 1세대, 2세대 유지할게 100세까지. 이럴까봐 첫 번째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분들이 얼마나 머리 좋은 공무원 분들이신데 우리의 이런 생각을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첫 번째 안입니다. 안이에요. 안. 재매입제도 강제전환. 1세대, 2세대도 딱 기간을 정해두고 요이 땅 하면 무조건 5세대. 이게 1번 아니고요. 그들의 명분이 있으니까요. 과잉진료를 막아야 된다.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겠죠. 근데 만약에 막 민원이 폭주하고 막 시위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들의 방법 2번입니다. 1세대, 2세대 보험료를 올리면 됩니다. 왜? 약관에는 보험료를 올리는 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거든요. 즉 정부에서 예를 들어 보험회사에서도 올려. 그러면 고객분들이 지금 한 10만 원, 20만 원 선은 그래 내가 아프니까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30만 원, 40만 원 올라간다? 그러면 고객분들이 아마 버티실 수 있을까요? 본의 아니게 강제 전환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1세대, 2세대에 물론 앞으로 어떻게 시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때 맞아. 빠꼬치가 그랬었지. 저도 이제 사이드로 들은 정보이기 때문에 100% 팩트는 아닙니다만 그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때 빠꼬치가 그랬었지. 1세대, 2세대도 안심할 수 없다 정도로 여러분들 인지를 하고 1세대, 2세대가 무적이 아니다 정도만 인지하고 계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4세대, 지금 전환을 한다? 5세대 아주 이상한 거 말고 그나마 4세대가 좀 낫다. 그러면 4세대에서 얼마나 알고 계신데요? 시간이 그렇게 생각보다 길게는 1년, 짧게는 2,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4세대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가요? 왜? 4세대는요, 1년마다 한 번씩 오르는, 그리고 본인이 청구한 금액만큼 오르는 아주 위험 부담이 있는 4세대일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 4세대가 어떻게 오르는지 지난 시간에 잠깐 맛배기로 말씀드렸지만 빠르고 짧고 굵게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4세대는 본인이 청구한 금액에 따라서 내년 보험료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합니다. 그게 기본 논리인데 청구 금액이 아닌 보험금 지급 기준을 따진다는 걸 첫 번째로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4세대가 어떻게 오르냐? 우리 실비는 급여, 비급여로 오르죠. 근데 여기 보시면 홍정혜 님이 4세대 비급여만 올라요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4세대가 비급여만 오르진 않습니다. 매년 갱신 시에 연령 증가분, 슬프지만 나이 안 먹는 사람이 있나요? 나이 다 먹죠. 그래서 급여, 비급여의 연령 증가분이 동시에 반영이 되고 다만 그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체감할 만큼. 그 다음에 급여도 오릅니다, 여러분. 위험률 증가분, 즉 고객분들이 많이 청구하면 그만큼 증가하고 그 다음에 다만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급여도 역시 여러분들이 체감할 만큼 그렇게 많이 오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비급여. 비급여가 내가 청구한 만큼 그 다음에 그대로 두드러 맞게 됩니다. 즉 비급여를 여러분들이 왜 오르는지 다시 한번 보셔야 될 텐데 이게 기본 골자입니다. 자,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자, 내가 1년에 150만 원을 청구했다라고 하면 4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1년에 뭐 도수 치료 받고 그다음에 비급여 MRI 찍고 해가지고 149만 원 청구했다. 합친 값이요. 그러면 100% 옵니다. 이 오른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할인율에 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우리 신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오르는지 한번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4세대예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한 자가 실비가 얼마나 오를까 예시를 든 건데 자, 제가 처음 가입을 4세대로 했는데요. 5,000원, 7,500원, 급여, 비급여. 그러면 일단 급여는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냅두고요. 내가 비급여 무릎 인공관절 치안술을 해가지고 130만 원을 예를 들어 수령을 했어요. 그러면 100%가 오르니까 딱 2배가 오른 거죠. 내가 냈던 만큼 오르니까 15,000원이 비급여에서 오르게 됩니다. 연령 증가분은 여기 반영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자 1년 갱신 시 그 한 해 8월 1일부터 2025년도 8월 1일까지는 15,000원을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내가 그 다음에는 다행히 청구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 7,500원에서 5%가 할인된 7,150원. 15,000원에서 5%가 아니고요. 다시 내가 원래 가입을 했던 7,500원에서 5%가 할인이 된 7,150원을 비급여 보험료로 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를 들어 내가 7,500원을 똑같은 케이스에서 똑같이 2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15,000원을 2년 차에 냈는데 내가 비급여 보험금을 50만 원 냈으면 15,000원이 유지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50만 원 미만은 똔똔이었잖아요. 그러면 7,500원, 원래 내가 가입을 했던 비급여 7,500원만 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만약에 내가 200만 원 또 할증이 3배가 된다, 2배가 된다, 4배가 된다. 주된 값은 내가 1년 차에 가입을 했던 7,500원에서 다시 200%가 할증된 22,500원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무릎 인공관절 수술 환자 사례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 사람이 비급여로 검사료, 그 다음에 치료대, 그 다음에 뭐 재활 물리치료비 해가지고 369만 7,250원을 청구를 한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거. 치료재료나 물리치료, 초음파 등이 주로 비급여 항목이고요. 이거를 쭉 확인을 해봤더니 마취료, 처치검사비, 검사료 같은 경우에는
급여 부분으로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실제 치료 자체는 급여 항목도 다빈도 수술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비급여 진료비 369만 7,250원. 비급여 청구 시 우리 얼마 지금 4세대 기준으로 얼마 수령해요? 70% 수령하잖아요. 그러면 369만 7,250원 곱하기 0.7%, 즉 이 고객이 연간 얼마 받았냐? 258만 원 수령하셨습니다. 그러면 258만 원은 아까 몇 단계 구간에 들어가 있죠? 300만 원 미만 구간으로 200% 할증이 된다라고 쳤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설계하면 또는 고객 조회화면에서 누구나 다 보장 분석하면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11,961원. 왜? 질병 비급여니까요. 여기서 곱하기 2를 하면 35,883원. 4세대 실손이 아까 가입하셨던 44,523원이 11,962원 곱하기 2, 35,000원을 더해서 즉 68,445원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연령 증가분, 그 다음에 단순 계산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학습 자료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고객이 빵 프로 또는 청구를 안 했다라고 하면 11,961원에서 할인, 할증 또는 그대로 가거나 이런 값들이 정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실손 베이스 컨설팅, 실베컨, 제가 뭐 이름하여 실베컨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실손을 많이 아셔야 되는 거 이유 첫 번째, 고객분들이 실비 관련된 질문 많이 하시죠. 보상 청구 질문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실비 없는 고객분들 주로 없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비는 많이 아셔야 되고 보상에 대해서 항상 공부하셔야 되고 고객분들의 상담과 면담과 전화는 실비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실손 베이스 컨설팅 한번 보시면요. 보장 분석 프로 5.0이 우리 회사의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활용을 하고 계시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보장 분석 5.0을 고객분들한테 주민번호 LMS 사전 동의 받아가지고 보장 분석을 해보시면 여기에 질병, 입원, 통원, 실손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언제 어떤 회사에 가입을 했는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약관 보기를 눌러서 해당 상품의 약관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내부망은 불가하고 외부망에서 가능하니까 약관 보기를 클릭을 하셔서 다운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으로 넘어갈까요? 거기에 첫 번째 목차에 보시면 그 각 회사마다 실손 의료비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가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실 필요 없고요. 그 페이지로 PDF 파일로 어차피 나오니까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페이지를 찾으셨으면요. 해당 특약에서 고객분들의 면책 기간과 면책 사항을 확인합니다. 아, 그거 1세대, 2세대, 3세대 다 있는데 뭐하러 조회를 해요? 이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표준화된 약관을 쓰기 이전의 실비는요.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 실손보험은요, 고객님,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간 보상을 하고 이후 90일간은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고객님. 두 번째, 실제로 당사 표준화 이전 실손 중 일부는 손목 터널 증후를 보상 안 하는 실손도 있다라고 합니다. 즉, 각 세대별로 나열된 표는 참고만 하시고요. 실제로는 고객님들의 약관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심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완벽하시니까요. 자, 그래서 면책사항들을 이렇게 쭉 조회를 해봤더니 우리 회사 타사 포함해서 이런 면책사항들이 있습니다.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실비에는요. 그리하여 실손마다 자기부담금 한도도 꼭 다르니까요. 우리 20에 30, 20%, 30%, 10% 또는 0%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그게 거의 다 맞지만 실제로는 자기부담금 한도도 이렇게 다른 경우들이 가끔씩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약관은 여러분들이 보기 귀찮고 답답하시겠지만 이런 식의 예외 사항들이 존재하니 꼭 체크를 하셔라. 이게 귀찮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라던가 또는 친구, 지인, 오빠, 동생 챗 GPT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AI, 챗 GPT 까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물론 유료 버전이 뭐 촬영하기에 더 쉽긴 하지만 무료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첨부 파일로 넣고요. 그 다음에
첨부된 보험 상품의 실비가 이번 기준으로 면책 사항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줘라고 하면 챗GPT가 쫙 정리해줍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거의 다 맞습니다. 제가 돌려봤던 바로는요. 그리하여 여러분들 요즘 내가 나이가 먹어서 챗GPT 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나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고객 아까 다운받은 PDF 파일 있잖아요. 그걸 챗GPT에다 같이 긁어 넣으신 다음에 이거 분석해줘. 이거 면책기간과 보상하지 않는 거. 그러면 얘가 알아서 쫙 발췌를 합니다. 그리하여 AI를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들 방법이다. 이거 제가 그 모 지점장님의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실제 여성 암 환자 사례예요. 2024년 1월에 기억력 감퇴 두통으로 뇌종양 소견을 받으셨고요. 2월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뇌종양 제거 수술을 시행하셨고 3월에서 5월 사이에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를 병행했고 6월에서 지금까지 항암제를 2주마다 투여 중이시며 방사선 50회 지금까지 약물 32회를 하셨대요. 근데 이분의 지급 내역을 보잖아요. 이분의 지급 내역. 그러면 실비 지급 내역만 가져와 봤어요. 자, 하나 실비로 1,5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어 있거든요. 기지급금에. 실제로 나갔어요. 그러면 자, 이분이 몇 세대 실비냐? 3세대 실비입니다. 왜냐? 1세대 실비를 가지고 있다가 3세대로 바꾸셨던 걸로 제가 들었어요. 인터뷰를 해본 결과. 그러면 자, 만 54세 여성 암 환자로 보는 보장의 효율 1세대, 2세대를 굳이 고집할 필요가 있냐? 자, 3세대로 실손 전화했고 실손으로 받은 금액이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셨지만 1,579만 원이었습니다. 1세대 실비를 가지고 있었으면 엄청난 금액을 더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세대 실비를 그대로 유지하셨다면 많아야 200에서 300만 원을 자기 부담금 차이로 인해서 더 받으셨을 거고요. 아야, 빠꼬치야, 너 부자냐? 1, 200이 그냥 껌값이냐? 아니죠. 1, 200 많은 돈이죠. 하지만 그 1, 200만 원을 더 받기 위해서 이 고객님은 매달 몇만 원, 몇십만 원의 보험료를 더 내셨다는 기회비용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차라리 그 차익으로 암 치료비 보장을 제대로 했다면요. 큰 병에 2, 300만 원 더 받으려고 1년에 1, 200만 원씩 더 낸다? 그거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죠. 그리하여 면책기간과 면책사항 중 중요사항을 여러분들이 스텝 4로 출력을 하신 다음에 고객분들한테 강조를 해 주십시오. 왜?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실비는 이런 안 좋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런 리스키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고객님이 꼭 인지하고 계시고요. 면담할 때. 자, 실손으로 초회 면담을 하는 이유 첫 번째, 전 국민의 70% 이상이 국민건강보험처럼 가입을 하고 있는 게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 실비고요. 시기별로 보상이나 면책기간이나 자기부담금이 너무 상이하나 거의 모르죠. 우리도 모르는데 고객분들이 알겠어요? 자, 그래서 특히나 기존 담당자, 관리자가 말하지 않았던 부분으로 고객분들이 이것까지 알려줘? 신뢰를 획득할 수 있고요. 기존 보장 분석을 하는데 누구도 고객님의 실비 분석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즉 초회 면담을 할 때 고객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은 내 고객 실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궁금해하는 요즘 5세대가 난리인데 궁금해하는 실비의 면책기간, 면책사항, 본인부담금을 알려주고요. 실손 본인부담금이 높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비급여 수술, 자기부담금, 해결담보를 고객님께 제안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자료로 한번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자료로 쓰시라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자료를 모아왔는데 질병수술비, 1호종 수술비, 124대 질병수술비, 18종 수술비가 각각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물론 이게 100% 맞지는 않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고객님이 보기 편한 고객님의 수준, 시야에서 맞춰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는 감안하시고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고객님들한테 근거를 드리는 거죠. 고객님, 대한민국 국민이 0세부터 80세까지 가장 많이 받는 수술 중에 척추수술, 그 다음에 치액수술, 이런 수술들이 있는데요. 수술비 최적화 플랜, 나이대별로 제가 고객님 나이가 30대, 40대, 50대니까 이런 플랜을 한번 짜와 봤습니다. 고객님, 30대 이하는 제왕절개, 치액, 항문 수술이 잦고요. 이거는 실손 부담보 항목이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 중에 이런 항목을 보장하는 수술비가 있습니다. 고객님, 결과적으로 실손 전환할 사람만 수술비를 준비한다? 아니죠. 지금 준비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지금 5세대가 난리를 치고 있는 판국에 언젠가는 해야 될 실손 전환.
여러분도 저도 동의할 겁니다. 왜? 실비가 더 이상 그 역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두 번째, 특히 경증, 아까 말씀드리지만 중증이랑 특약 1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5세대로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왜냐, 현재 수준이랑 비슷하니까요. 문제는 특약 2, 중증이 아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 많이 가는 그런 수술과 그런 치료들이에요. 그런 약들과. 그러면 경증 비급에 해당하는 다빈도 수술 위주로 우리가 준비를 고객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빈도 수술은 뭐죠? 우리 회사 보장분석 프로 5.0이 짱짱짱이죠. 그러면 보장분석 프로 5.0을 가지고 예상보험금을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쓰냐? 보장분석 5.0 고객님 지금 가입하신 거에 또는 제가 설계해온 거에 따르면 다빈도 질환이 이렇게 따라지니까요. 고객님 실비에서는 그렇고 실비가 더 이상 제 역할을 못하는 이때는 이런 비갱신형의 보장형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보다 가성비 있고 현명한 트렌드에 따른 선택이십니다. 왜? 예상보험금, 다빈도 질환 22에 따른 고객님의 준비 상태에 따른 지급 예상보험금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만의 보장분석 프로 5.0 무기가 있기 때문이죠. 자, 아까 제가 눈으로 확인시켜드린 인공치환술 같은 경우 초회 면담 때 꼭 해야 되는 거, 이거는 SFP님들이고 FP님들이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고객을 내가 도움받았다. 이거 너무 유용한 정보다. 기분 좋게 만든 일. 이거는 시간 낭비하지 않았다. 이게 초회 면담 때 가장 중요한 스킬이시고요. 두 번째, 계약이 당장 초회 때 성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도 고객이 나한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다. 전문가네. 누구도 나한테 얘기해주지 않았던 거를 대안까지 제시하네. 감정이 좋으면 언젠가는 한 달, 2주, 1년, 2년, 5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소개든 계약이든 문의든 언젠가는 기회는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즉 실배컨, 실손 베이스 컨설팅을 꼭 기본적으로 고객분들이 정말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시는 컨설팅을 한번 여러분들이 요즘 트렌드가 워낙 빨리 바뀌니까요. 한번 장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되게 기분이 좋은 건요. 자료를 이제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벌써 한 4, 5년째 하고 있거든요. 처음으로 1000명이 넘은 것 같아요. 실시간 동시로 보시는 분들이 1000명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실시간 지금 1000명 분께는 늦게 들어오셨던, 중간에 나왔다 들어가셨던 자료 무조건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오타 꼭 네이버가 아니고 네버라고 쓰시는 분도 있고요. CO까지만 쓰시는 분도 있고요. 자료 꼭 그 정타로만 써주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7분이 남은 시점에서 제가 알쓸 신잡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1000명 기념 치킨 김보라님, 네, 제가 원래 오늘 준비했던 치킨이 한 80마리 정도 되거든요. 근데 1000명이니까 10분의 1에서 100마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마리 보내드리도록 하고, 제가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댓글 다시 보기로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댓글 제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자료가 많다 보니까 댓글 못 봤지만 댓글 다시 한번 보고 댓글 아주 뭐랄까 많이 써주시고 뭐랄까 그 답 맞추셔 주시고 하신 분들 치킨 우선적으로 100분 댓글 써주신 분들한테 100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남은 6분가량 제가 알쓸 신잡 최대한 빠르고 컴팩트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 된 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고객분들 중에 의외로 가장 실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 70% 여러분들 만나는 고객분들 중에 10명 중에 5명은 2세대십니다. 저는 의외로 1세대가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여러분들 2세대가 제일 많고요. 오히려 3세대가 23%, 4세대가 20%, 현재 기준으로 2022년도 말 기준으로 4세대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고객분들이 면담할 때 주로 높은 확률로 2세대일 확률이 높다. 왜냐, 가입 시기가 제일 길었거든요. 전기 후기로 나뉘긴 하지만 첫 번째 그걸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1, 2, 3, 4세대 재가입 주기. 재가입 주기가 도래하면 아까 재환입? 그것도 얘기를 드렸지만
1, 2, 3, 4세대 재가입 주기가 있는, 만약에 1세대는 재가입 주기가 없어요. 2세대도 전기는 재가입 주기가 없는데 2세대, 2차, 3세대, 4세대는 재가입 주기에 무조건 당시에 파는 실비로만 전환이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답부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2013년도 1월, 정확히는 4월이에요. 4월 약관을 보시면요. 2016년도 1월 사이에 3년간의 약관이 재가입 직전과 동일한 조건의 보험 계약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라고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때 3년 사이에 가입하신 운 좋으신 분들은 재가입을 동시에 할 수 있네, 똑같은 조건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네 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금융감독원에 알아보니 위에 단서 조항 잘 보셔야 됩니다. 승낙을 거절했을 때에는 회사에서, 근데 회사에서 승낙을 거절할 리가 있나요? 현재 기준은 법령에서는 없습니다. 즉 직전 계약과 동일한 가입 조건, 어떤 재가입 주기가 있는 실비도 무조건 당시에 판매하는 실비로밖에 재가입이 안 된다를 꼭 머리에 박아 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 말씀드리면 종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 7, 8까지 있거든요. 근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2번까지 알쓸신잡 2번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실손 납입 중지, 이게 무슨 제도냐면 제가 예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실손 의료보험을 가입을 시켜놨어요. 그랬더니 제가 하나손해보험 입사를 했잖아요. 회사에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을 해줬네요. 그게 단체 실비거든요. 단체 실비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 저는 실비가 2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실비는 무슨 보장이죠? 비례보상. 즉 고객이 10만 원 청구해서, 자기 부담금 일단 없다라고 칠게요. 10만 원 청구해서 고객은 10만 원을 받겠지만 실제로 이게 2가지가 가입이 되어 있으면 단체상해에서 5만 원, 개인 실비에서 5만 원 비례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지한 이 빠꼬치는 그러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내는 실비는 돈이 아깝잖아. 회사에서 실비가 있는데. 그래서 내 실비를 납입 중지를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납입 중지를 시켜놓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단체상해 보상을 받는 동안에는 개인 실비를 보험료를 안 내도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자, 그러면 제가 가입했던 실비가, 엄마가 가입해줬던 개인 실비가 3세대 실비예요. 빠코치님. 근데 그러면 언제든지 살리면 그 당시의 조건으로 살릴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 제가 10년 뒤에 퇴사를 할 수도 있고 정년까지 다닐 수도 있고 또는 당장 내일 잘릴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자, 2번째, 재개 시점에 판매하는 실손으로밖에 원래는 못 살렸거든요. 즉 5세대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제가 5세대 실비밖에 안 팔고 있는데 제가 실비를 살리고자 해요. 그러면 제 3세대 실비는 날아간 거였어요. 하지만 이런 민원들이 폭주해서, 자, 여기 보시면 개선사항에 뭐라고 돼 있죠? 개인 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살릴 수가 있다. 땅땅땅. 즉 다 없애고요. 다 됐고 모르겠고, 내가 중지했던 실비를 내가 언제 퇴사하던 간에 그 당시 조건으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바꿨어요. 그런데 이거는 확실해요. 왜냐면 정부 보도 자료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 빠코치는 관상이 뭐다? 의심이 많은 타입. 얍삽하게 생겼죠. 제가 이거를 꼼꼼히 보니까 여러분들, 재가입 주기 있죠. 재가입 주기가 없는 실비는 이거는 고려하지 마시고요. 3세대, 제가 3세대라고 했잖아요. 15년 재가입 주기가 제가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이에 지났어요. 그러면 그 재가입 주기가 지난 실비는 그 당시 실비로 살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즉 재가입 주기가 있는 실비는 납입 중지 시에도 조금 고객분들한테 안내를 다시 한번 해주셔야 돼요. 재가입 주기가 지나시면요, 고객님 그전에는 언제든지 동일한 조건으로 살리실 수가 있는데 납입 중지를 시켰더라도요. 근데 재가입 주기가 지나버리면요, 당시 판매하는 실비로밖에 재가입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민원이나 또는 볼멘 소리를 안 받기 위해서는 이것까지 탑재를 하셔야 된다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요 자료까지
제가 3세대까지 뭐 이렇게 청구 시점 이르면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청구 시점을 미루면 할증률이 200%, 300% 조율이 가능하냐, 또는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님이 4만 원 낼 걸 2만 원으로 조금 청구를 미루면 가능하냐, 왜냐하면은 청구 기간은 기니까요. 이거에 관련된 팁들은 오늘 시간이 지금 여러분들 저랑 같이 보고 있는 시간이 5시입니다. 약속드린 5시가 넘어서 제가 요거는 다음 시간을 위해서 좀 킵해 두도록 하고요. 그래야지 또 다음 1000명이 넘게 시청을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실비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항상 여러 번 반복해서, 왜냐하면 저도 한 번 들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오늘 방송은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데 아직 링크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학점이수제 나는 들었는데 억울하다. 영업교육 파트에 최영익 사원한테 꼭 문의해 주시고요. 지점장님, 총무님 통해서. 두 번째, 교육자료 난 요청했는데 그 교육자료 뭐가 대단하다고 실시간으로 지금 참석을 해주신 분들한테는 당연히 영광스럽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메일 주소가 오타 나서 안 갔을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최영익 사원한테 또는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 교육자료는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점이수제가 인정이 되는 게 뭐다? 설문조사에 내 4번 꼭 남기셔야 돼요. 그것도 오타 남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타만 주의해서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요. 5시 반까지니까 아직 시간 많습니다. 5시 반까지만 남기시면 인정해드립니다. 그래서 5시 반까지 학점 이수제도 챙겨가시고 댓글 제가 꼼꼼히 다 볼게요. 그래서 댓글 많이 적어주시는 분들 치킨 100마리 보내드릴 테니까 치킨도 다음 주 정도에 발송이 될 것 같습니다. 치킨도 기다려주시고요. 너무 못 받았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미안한 마음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공평하게 전달 드릴 테니까 치킨까지 설문 참여하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링크 저기 PD님이 계속 올려주고 계십니다. 저 링크 클릭하셔서 꼭 남겨주셔야지 치킨이나 학점 이수제 부담이 되니까요. 포함이 되니까 꼭 남겨주시고, 바쁘시겠지만 퇴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날씨도 굳고 덥고 짜증나는 가운데 이 빠코치의 미흡한 부족한 강의 1시간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부족하고 아직 많이 모자라고 틀리고 모자라고 하지만 더 열심히 꼼꼼히 준비해서, 멍청해도요 성실하긴 합니다. 성실하게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다음 라이브 때 보다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영업교육 파트의 빠코치 박철호 과장이었고요. 여러분들 8월 건강 또는 비 피해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사드리고 사라질게요. 감사합니다.